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오늘 청주 지역 낮 기온이 사람 체온과 비슷한 36.5도까지 오르면서 올여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지난주 집중호우 이후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수해 복구 작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지난주 청주에 300mm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날, 청주 옥산면의 애호박 재배 단지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가 온통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흙탕물은 빠졌지만 비닐하우스 벽면은 여전히 흙으로 범벅돼 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있던 애호박은 썩어 폐기했고 넝쿨조차 아직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아예 손도 대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복구 작업은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충분히 땅을 말려서 경영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죠. 낮에는 여기서 했다가는 열사병으로 진짜 쓰러질 거예요, 아마. 하천 옆 도로가에는 빗물에 쓸려 내려간 제방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도로 유실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 일주일 내내 하천을 따라 대형 흙자루를 줄지어 쌓았습니다. 모자로 햇볕을 가려보지만 도로에서 올라오는 열기까지 막을 순 없습니다. 아니 이게 패여서 내려가면 도로 밑으로 도로가 유실이 돼버리죠. 더워도 이건 응급복구 해야 되니까 이거 사람 쉽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가다가 사고 날 수 있는 거라. 집중호우로 큰 타격을 입은 청주시 옥산면을 충청북도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시설물은 응급 복구에 들어갔고 농작물 피해는 자원봉사자들이 돕고 있지만 계속되는 폭염에 복구는 더디기만 합니다. 오늘 청주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6.5도. 사람 체온에 맞먹는 절정의 폭염에 복구 현장은 매일이 버겁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신임 도당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엄태영 도당위원장은 오늘 청주 서원 노인복지관을 찾아 생수 5,000병 기부와 배식 봉사로 취임식을 대신했습니다. 엄 신임 위원장은 1년 임기로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게 됐습니다. 앞서 엄 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계엄령 선포는 정치 본질을 망각한 판단이었다며 반성과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약 보름간의 여름 휴가철에 청주공항 이용객이 2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은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항공기 1,589편이 운항해 26만 명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내일과 다음 달 4일에는 하루에 16,000명이 몰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청주공항 이용객은 제주행 국내선 감소로 10% 가까이 감소했으나 하반기 국제선이 32개까지 확대돼 올해도 전체 이용객은 4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아침 9시 20분쯤 제천시 왕암동의 차량용 연료 첨가제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남성이 전신 화상을 입고 70대 여성이 얼굴과 팔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폭발 이후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제조기계에 있던 에탄올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볼 수 있는 아시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 대회가 이번 주부터 제천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묘기에 가까운 프리스타일과 아티스틱 스케이팅은 물론 시원한 질주가 매일 이어지며 여름밤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피드 트랙 경기장에 조명이 켜지고 선수들의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200m 트랙을 돌 때마다 1, 2위 선수에게 점수를 주는 포인트 경기. 경기 초반 일찌감치 점수를 확보한 정병희가 국내 정상을 넘어 아시아 최강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충북에서 열리는 만큼 더 열심히 준비했다는 정병희는 첫날 5,000m 포인트 1위를 시작으로 전 종목 석권에 도전합니다. 고향에서 하니까 전 종목 참가하는 건 다 1등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훈련했거든요. 이제 첫 단추를 잘 꿰매가지고 남은 이제 트랙 경기, 로드 경기도 출전하는 종목은 다 금메달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이 트랙에서 훈련하며 꿈을 키웠던 단양의 소녀들도 아시아 정상에 올랐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포인트를 주고받던 권세진과 이태희는 나란히 1, 2위로 들어왔고 같이 태극기를 흔들며 감동도 함께 나눴습니다. 솔직히 제가 1등 할 줄은 몰랐는데 중간마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한국을 약간 대표하는 그런 대회니까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엄청 긴장 많이 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긴장도 풀리고 해가지고 그래도 잘 탄 것 같아요. 최고 시속 50km로 달리는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을 바라보며 관중들은 어느새 한여름 무더위를 잊습니다. 단거리는 단거리 나름대로의 그런 긴장감이 있고요. 장거리는 장거리 나름대로의 그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짜릿하고요. 이래서 스포츠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22일 개막한 아시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은 19개 나라 1,50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했습니다. 속도를 겨루는 스피드 트랙과 스피드 로드, 묘기 같은 스케이팅 실력을 뽐내는 프리스타일과 아티스틱, 팀 스포츠인 인라인 하키와 링크 하키 등 7종목이 오는 29일까지 펼쳐집니다. 아시아나 오세아니아에 있는 모든 그 기량이 있는 선수들이 모여서 현장에서 뛰고 있으니 한번 직접 와서 관람하시면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낯선 중소도시지만 외국 선수들은 경기장 시설과 운영에 만족했습니다. 日本にはなかなかここまで綺麗なリンクがないので、できれば日本にもこのぐらいの規模のスタンドもあるようなリンクができたらなと本当に思っています。 하지만 경기장 시설과 선수들의 열기에 비해 관중석은 관계자와 가족들로 채워져 국제 대회의 위상이 다소 무색했습니다. 지역민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올해 상반기 충북 수출 실적이 160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2.2% 늘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나 늘었고 플라스틱 제품과 건전지 및 축전지, 정밀 화학 원료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대만과 말레이시아가 크게 늘었는데 반도체 중간재가 수출돼 현지에서 최종재 형태로 가공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미국의 품목별 관세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로 미국과 중국 수출은 줄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지정 무형유산 야장기능 보유자로 보은의 유동열 씨, 궁시장 전승교육사로 성주의 양창원 씨를 인정 예고했습니다. 1998년부터 대장간 일을 시작한 유동열 씨는 고 서룡술 보유자의 문화에서 배웠으며 2008년부터 아버지인 궁시장 보유자 양태현 씨로부터 학습한 양창원 씨는 전승 교육사로서 화살 제작 기술 전승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섭니다. 충주시는 삼국시대 우륙의 탄금대와 국악 콘텐츠 허브를 통한 문화도시 선정 등 국악의 도시를 내세우며 오는 31일 시민 추진단을 발대하고 국악원 분원 유치 활동에 들어갑니다. 현재 국립국악원 분원은 부산과 전북 남원, 강원 강릉 등 전국 5곳에 설립됐거나 추진 중이고 충북에서는 충주와 제천, 영동이 유치 경쟁 중입니다. 충북도 내 토지 거래는 줄었지만 외국인들의 토지 보유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도내 토지 면적은 1,591만 제곱미터로 전년 대비 16.8% 늘었고 보유 금액 역시 5,116억 원으로 8.5%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 상반기 도내 전체 토지 거래는 43,479필지 4,687만 제곱미터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4%와 26.8% 줄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으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음 달 조례 개정을 통해 9월부터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들에게 월 200원의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